안녕하세요. 최정원입니다. 2월 10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다시 한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돌풍을 일으켰죠. 여기서 깜짝 출연한 게 바로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무엇이 깜짝 출연했는지 그거는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더 말할 게 없죠.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갤럭시 신제품이 이번에 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일단 국내에서는 사전 예약이 실시되고 있고 오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광고로 갤럭시 Z 플립으로 연상되는 제품이 공개가 됐다. 아쉽게도 갤럭시 S 라인의 신제품은 광고로 볼 수가 없었고 갤럭시 플립 제품이 나왔다라는 거. 이번에 200만 원 이하대로 가격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보급률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스마트폰을 200만 원이나 주고 살 바에는 아 그렇네요, 조금. 아니면은 갤럭시 S 라인 하나랑 애플 제품을 써도 되는 충분한 가격. 사람마다 호불호가 달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할 바가 없고 일단은 뭐가 있느냐? 이게 사전 공개된 게 단순히 그냥 지나칠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월 11일에 미국에서 무엇이 있느냐? 갤럭시 신제품 공개가 있다. 공개식이죠. 요것 때문에 국내에서도 파장이 일으켜지고 있는데 사실 이 파장이 어디에 묻혔느냐? 최근에 마스크 파동에 묻혔고 그리고 이번에는 조류 독감이랑 정치 테마주에 완전히 묻혀버렸다라는 거.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안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래야 종목이 더 잘 가니까 여러분들의 관심 밖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고점에서 매수해 줄 거 아니에요. 누가? 개인 투자자들이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관련주에서는 좀 멉니다. 거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애플의 아이팟 아니죠. 에어팟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어폰 무선 이어폰 관련주이기 때문에 빼고 코리아 서키트나 심텍 얼마 전에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피롭틱스나 아무그린텍 인터플렉스 같은 기존에 있던 PCB 관련 제품들 메인보드라고 하죠. 요 관련 제품들이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그냥 단순해요.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는 바로는 이미 상승하고 있는 종목 그 종목들이 이번 연도 스마트폰 관련주다라는 거. 최근에 말들이 많았던 종목이 SKC랑 SKC, 코오롱 PI인데 얘도 맞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묻혀가고 있는 거는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주목받을 종목이다. 아니죠. 이미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2월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묻혀 있었다라는 거. 사실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우한폐렴 이슈가 굉장히 커졌을 때 마스크 관련주 다음으로 주목받던 게 반도체와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였어요. 부품 관련주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싹 다 묻혀버렸죠. 테슬라 관련 이슈도 한몫을 했고 그리고 우한폐렴 이슈에 그 떠들썩한 헤드라인 장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완전히 홀려놨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아주 신나했죠. 신나 있는데 그 신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관련주라는 거. 그 다음이 제약바이오. 그 다음이 반도체라는 겁니다. 제가 제목으로 다른 거를 써볼까 했었는데 뭐 다른 거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요거부터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뉴스로는 지금 현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가동 재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은 생산 공장이 다 중국에 있는데 중국이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이동이 통제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소비 심리까지도 위축되다 보니까 장기화가 될 것이다. 이 장기화가 중국의 경기 침체까지 가져올 것이다. 그 2차 피해가 한국까지도 올 것이다. 라는 게 현재 전망이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1월에 이어서 2월까지도 중화권, 대륙이라고 불리는 그 땅덩어리 내에서 완전히 활동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은 진짜 박쥐인지 아니면 요 포켓몬스터 같이 생긴 천상갑이라고 불리는 이 포유류 동물인 건지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 아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이나 의심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의심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미 지나갔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이 명분은 단순히 명분이기 때문에 진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울거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네 번 우려먹은 녹차 마냥. 뭐 그렇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동 재개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인 거고, 그리고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이다. 왜 아직이냐? 이 뉴스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테슬라 생산 공장은 하나만 생산 중에 있고 하나는 건설 중입니다. 중요한 거는 모델 3라고 불리는 준보급형 모델이 생산되고 있다라는 거죠. 주요 하이엔드 라인은 다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북미 공장, 그리고 독일 공장은 아직 건설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주요 매출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올해 보급률이 거의 35만 대입니다. 내년에 2020년이죠. 내년이 아니면 올해죠. 올해는 50만 대를 목표로 해서 생산과 판매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35만 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냐? 지금 테슬라 차량의 가격이 한국 기준으로 1억 2천에서 1억 4천인데 이거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은 1억 3천으로 퉁치자 보자고요. 그러면은 1억 3천 곱하기 35만 대.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억이고 5천억. 앞에는 뭐예요? 조잖아요. 이미 2019년도에는 실적이 45조 원이에요. 45조 원. 근데 이걸 50만 대로 늘린다라고 하면은 중국 공장 아직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생산 공장들 다 시작도 안 했는데 50만 대로 는다라고 하면은 50만 대 곱하기 1억 3천. 그러면은 얼마예요? 65조 원이 된다. 실적이 거의 50% 가까이 늘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주가가 뛰고 있다라는 거. 요건 요것대로 가는 겁니다. 잠깐 얘기가 3000% 샜는데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번 연도에 주목해 볼 만한 게 바로 스마트폰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라는 거, 2차 전지 배터리 쪽이라는 거는 뭐 따놓은 당상인 거고, 테슬라의 매출이 는다라는 것은 배터리 산업 쪽으로도 호재니까 당연히 관련주로 오르는 거고,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2월 11일에 출시가 아니라 2월 11일에 공개되는 갤럭시 신제품 라인, 그리고 3월 말에 공개되는 뭐예요? 아이폰 신제품. 근데 이번 아이폰 신제품이 하이엔드 라인이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보급형 라인이 공개가 됩니다. 보급형 라인이 공개가 되는데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착하다라고 해요. 현재 LG폰에서 LG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급형 라인, 가성비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게 이번에 아이폰, 애플에서도 진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장을 압도하는, 원래 100만 원대 핸드폰으로도 중화권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수요를 자랑하고 있고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 저가 시장까지 공략한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펼쳐왔던 원 플러스 원의 저가 물량 공세, 일명 가성비 공세가 먹혀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스마트폰 양대국인 삼성과 애플이 싸움을 붙일 거고, 하필 또 이 타이밍에 주요 생산국인 중국에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으로 다 이전이 될 겁니다. 새로운 공장이라고 하면은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신흥국이죠. 이쪽으로 생산 공장이 옮겨져야 되는데 이미 삼성 쪽은 다 옮겨졌다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피롭틱스 같은 종목이라는 거. 만약에 중국의 장기화 우려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우려가 현실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미리미리 생산 공장 해외로 빼놓은, 중국에서 타 국가로 돌려놓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호재가 아니라 삼성전자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호재라는 거죠. 이와 별개로 보급형 라인이 출시가 되면서 출하량이 막대하게 늘 애플의 아이폰 같은 제품은 다 부품주로 수혜가 간다. 낙수 효과가 크게 진행이 될 것이다.
아이폰은 이번에 아이폰 SE 2라는 보급형 라인이 출시가 되고요. 관련주는 이 안에 녹여져 있다라는 거. 아이폰 관련주보다 솔직히 스마트폰 중에서는 삼성 갤럭시 관련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애플 관련주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찾다가 시간 다 날리고 머리만 아프고 흰머리만 나요. 새치만 자른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애플 관련주는 정해져 있으니까 압축해서 보시고 포기하시고 깔끔하게 갤럭시 관련주로 가자. 갤럭시는 이제 3월 6일이 맞을 거예요. 이날에 판매가 재개되기 때문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흐름이 다 나온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들 지금 현재 제가 언급해드린 스마트폰 부품 업종이 2월 시장의 주인공은 아닐 수 있는데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명품 조연이 될 업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가격대까지 잡아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PCB 관련주를 찾아서 보시면은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던 종목들이 더 간다라는 거, 그리고 바닥권을 기고 있는 종목은 분명히 이번 시장과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바닥권을 기고 있겠죠. 스타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름만 봐도 종목 이름만 봐도 관련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사업이 좀 물거품이 된 쪽으로 방향이 가면서 잡히면서 기존의 스마트폰 관련주로서의 그 명성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무난무난한 종목이죠. 이수페타시스는 살짝 의심이 되는 종목입니다. 대덕전자도 완전히 거리감이 생겨버렸었네요. 과거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메인보드 부품 관련주로 해서 이름이 알려졌었는데 명성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아쉽게 됐다라는 거. 이렇게 아쉬운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피해야 할 종목을 좀 짚어드렸고 여러분들이 볼만한 종목은 이제 몇 개 없다.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 아니죠. 슈프리마를 봐야죠. 슈프리마 같은 경우가 이제 인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시스템이죠. 초음파로 지문인식을 해서 잠금을 해제해주는 그 관련주가 바로 슈프리마인데 이번에 슈프리마 아이디라는 신규 상장주가 나왔고 슈프리마 HQ는 거리감이 좀 생겼고 이제 슈프리마와 슈프리마 아이디로 압축이 됐다. 뭐야? 지문인식 시스템. 2019년부터 나왔던 보급형 라인은 이제 홈 버튼이 없어지고 다 인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혜주가 진짜로 많이 압축이 됐습니다. 슈프리마 시리즈가 그 대표적인 종목이고 재밌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린 종목은 영상으로만 봐도 충분히 매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힘들어하실 만한 진짜 시장의 주역인 종목들, 진짜 주연인 종목들은 제가 공개 추천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톡방 아래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타고 들어오시면은 같이 매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황교안 테마주였고요. 최근에는 한창재질을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운영하는 톡방은 앞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댓글과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